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에서 6도가 예상되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반짝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낮 동안의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물겠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는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메마른 대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로 15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까지 1cm 내외의 눈이 내리겠고요. 강한 바람에 강풍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5도, 포항과 경주가 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 한때 눈이 내리겠고 이후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4도입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외 동해상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낮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토요일 오후에는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포항시 두호동 포항호텔 뒤편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를 태우며 번지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등이 출동했지만 야간인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인구 감소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농어촌 지역은 이대로 가다가는 아예 소멸될 처지에 놓이는 곳이 많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인구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찬반 갈등까지 겪으며 신규 원전을 유치하려 했던 영덕군은 원전 사업 백지화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4년 전 4만 명 선이 무너진 데 이어 해마다 400명 가까이 줄면서 3만 8천 명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지역이 소멸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자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인구 상황판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와 전출입 통계는 물론 합계 출산율과 혼인 이혼 추이, 결혼 이민자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연 마이너스 성장률이 언제까지 되는지 그 현황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업도 발굴을 해서 우리가 대응 방안을 모색하자. 울진군은 사정이 더 다급합니다. 4년 전까지 그나마 5만 2천 명 선을 유지해온 인구가 1년여 전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5만 명 선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원전 주변 지역의 일자리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있던 인력들이 다 빠져나간 이후라서 북면이나 죽변 지역의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울릉군은 이미 1년 전 인구 10,000명 선 시대가 끝났습니다. 한 명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2년 새 160여 명이 줄어 현재 9,8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을 첫째 아는 680만 원, 둘째 아는 1,160만 원, 셋째 아 이상은 2,6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렸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여성과 고령 인구를 바탕으로 산출한 소멸 위험 지수를 보면 영덕과 울진, 울릉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고 이 가운데 영덕은 30년 후 없어질 수도 있는 고위험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가뜩이나 나라 전체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상황에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 자치단체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북의 경기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은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경북은 지난해 96.9로 이미 불황으로 접어든 데다 내수 위축과 생산량 감소 심화로
올해 경기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61.9%를 유지하고 실업률은 4.1%로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1번 국도 포항기계 구간이 지난 연말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됐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로가 새로 놓이면 시간이 단축되고 안전이 향상되는데 이 도로에는 신호등이 많아 시간 단축 효과는 없고 일부 마을 진입 구간은 설계 미흡으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포항IC에서 기계면 내단리까지 31번 국도 8km 구간이 지난해 12월 27일 확장 개통됐습니다. 4차선으로 확장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조금 가다 신호등, 또 정지 신호등을 만납니다. 종전 2차선 구도로에는 신호등이 2개인 반면 확장된 4차선 도로에는 신호등이 무려 7군데, 기계면 소재지에 있는 4개까지 더하면 1km마다 신호등이 1개꼴입니다. 신호등이 너무 많다 보니까네 가다 서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 시행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포항에서 안동 신도청까지는 고속도로가 교통을 담당하는 만큼 이용률 3등급인 31번 국도는 설계 시 접근 편의성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신호등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호등 관리는 경찰에 이관된 만큼 관할 경찰서가 지역 실정에 맞게 신호등 주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호등은 설치하면 경찰서로 다 이관합니다. 다 이관하는데 저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그런 교통 시설들을 설치할 때 이제 협의를 거쳤는데, 특히 기계면 내단리 접속 도로는 구도로와 90도 직각으로 꺾이는 구간이 연이어 만나도록 설계돼 대형 차량은 중앙선을 넘기 일쑤입니다. 트럭과 버스, 승용차, 보행자가 뒤섞여 사고가 끊이질 않아 이미 상습 사고 도로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기억자가 된 데가 많고 접촉 사고가 여기서 많이 납니다. 6개월 동안 한 20건이 났고 앞으로 영농철이 다가오면 사고가 더 많이 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도로 개통 후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재시공이나 설계 보완 등 후속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진 범군민 대책위와 울진군의회 원전특위는 경북도청에서 신하늘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위원들은 오는 11일까지 전남 영광과 경주 등 전국 원전 소재 시군에서 신하늘 3, 4호기 건설 재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서명운동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탈원전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지금까지 온라인 서명에만 13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여 전 한동대가 페미니즘 강연을 개최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징계 철회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는데 대학 측은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장서온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말 한동대에선 한 학술 동아리가 페미니즘 강연회를 열었고 학교 측은 규정을 위반했다며 강연을 주최한 학생에게 무기정학과 특별 지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 속에 국가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했고 10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대학이 기독교 건학 이념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강연회를 일방적으로 불허하고 관련 학생을 징계한 건 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징계 철회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종교사학이더라도 공공성이 전제된 교육기관인 만큼 학교 운영의 자유보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우선이고 이번 징계로 인해 대학 내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무기정학 등의 징계 조치가 학칙이 아닌 별도 규정으로 결정됐고 이의 신청 등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7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동대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는 한동대는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그리고 한동대에서는
이번 무기정학 학생에 대한 철회를 즉각 저희는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대 측은 현재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한동대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특정 종교만을 고집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민주적인 종교사학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537억 원 늘어난 1,923억 원의 예산을 올해 경북 동해안에 투입합니다. 분야별로는 포항신항 스웰 개선 대책 시설공사 306억 원 등 항만 건설 분야는 1,637억 원, 포항시 양포항 방파제 보강공사 91억 원 등 어항 건설 분야 217억 원, 국립등대박물관 증축 56억 원 등 해양안전문화 분야는 69억 원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1월 중 공사를 조기 발주할 계획입니다. 해외 연수 추태를 일으킨 예청군 의원 9명 가운데 무소속 2명을 뺀 7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소속 국회의원 112명, 기초의원 1,000명이 넘는 제1야당 한국당이 책임지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지한 기자입니다. 예천군 의회의 해외 연수 추태 파문이 일파만파입니다. 이젠 경찰까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지난 3일 이후 책임 문제가 뜨거웠지만 유독 한국당만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한국당이 뒤늦게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폭행 당사자 박종철 부의장은 탈당해 윤리위원회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나머지 소속 의원 6명을 두고서는 처음엔 잘못이 드러난 게 없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다 지금은 찾아보겠다고 자세를 바꿨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보고 있었는지 그걸 내가 좀 파악 좀 해보고 난 뒤에 이 사람하고 관계없이 이제 거기 판단 들면은 윤리위원회 열어야 되겠죠.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논문 표절과 이재만 전 최고위원 여론조사 조작 사태도 한국당은 여론에 떠밀려 윤리위원회를 열긴 했지만 조치는 아직 없습니다. 구의원들하고 시의원들 선거에 넘어야요. 그래서 그 결과도 보고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거 결과 보고 중징계를 경징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틈만 나면 쇄신을 이야기하는 정치권이지만 정작 불미스러운 일이 터질 때는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경주시가 축구와 태권도, 야구 등 3개 종목의 동계 훈련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1월과 2월 2달간 축구와 태권도, 야구 등에서 143개 팀의 2,900여 명이 경주에서 동계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인프라와 온화한 기후, 풍부한 숙박시설이 장점이라며 훈련장 무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2019년을 공약사항인 학교 업무 정상화와 함께 무상급식 시행 등 교육복지 실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작 학생 교육과 생활 지도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교육행정포털에 신설된 표준 업무 매뉴얼, 교무 학사 등 5개 부문 176개 행정 업무에 대한 업무 흐름도와 관련 법령, 추진 절차가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일선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 3년 지난 자료들이나 규정들은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감 선생님이나 혹은 담당 장학사님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학교 업무 정상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업 소관과 시기를 달리했던 50여 개 학교 공모 사업을 묶어 일괄 안내하고 올해도 교육 정책 사업 중 80여 개를 폐지해 남은 예산을 학교 기본 운영비로 나눠줍니다. 또 한 해 13개 과정을 찾아가 들어야 하는 교사 의무 연수를 원격 과정으로 개설합니다.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들 수업하고 생활 지도입니다. 선생님이 아이 곁에 가서 제자리에 가서 교육에 전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따뜻하고 안전한 학교도 내걸었습니다. 올해부터 초중학생들에겐 전면, 고등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한해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고교 입학금이 면제됩니다. 초등 저학년 교실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안전 체험관이 세워지는 한편
내진 보강 공사는 53%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성적 우수자 중심의 현 교육 체계를 깨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 자치의 기본 틀을 만드는 게 경북교육의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일반 학생들, 실업계와 고졸 학생들의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인간이 중심이고 노동이 귀하게 존중받는 인간상을 먼저 만드는 것이 정립이 중고등학교 때 되어야 해요. 노동, 인권 이런 교육이 지금 중고등학교 시기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를 위해선 학생과 학부모가 주도하는 도와 학교 단위의 정책 간담회와 자체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옮기는 결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다문화 가족 자녀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 이중 언어 능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베트남 출신 다문화 가정 자녀 20명을 16일까지 베트남 현지에 보내 이중 언어 캠프를 운영하며 오는 9월에는 국내에서 전국 이중 언어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중 언어 캠프는 경상북도가 지난 2015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대구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홍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역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닷새 동안 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670여 명과 접촉했는데 홍역은 2군 법정 감염병으로 감염성이 무척 강합니다. 윤현균 기자입니다. 대구 파티마병원 간호사가 제2군 법정 감염병인 홍역에 걸려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문제는 간호사와 접촉한 사람들입니다. 처음 열이 나기 시작한 3일부터 홍역 확진 판정이 난 어제까지 접촉한 병원 근무자와 환자는 670여 명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인 파티마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15,000명 정도 됩니다. 1월 3일에서 7일 사이에 파티마병원을 이용한 적이 있는 분 중에서 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의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파티마병원이나 가까운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하셔서 진료 상담 및 안내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격리 치료를 하기 위한 선별 진료소를 대구의료원과 경북대병원에 이어 파티마병원에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체온을 매일 재고 홍역 항체 검사를 해 항체가 없는 사람은 근무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대구 동구의 한 소아청소년과에서 발생한 홍역 확진 환자 4명 가운데 2명이 파티마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관련성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반짝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낮 동안의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물겠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는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메마른 대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로 15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까지 1cm 내외의 눈이 내리겠고요. 강한 바람에 강풍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5도, 포항과 경주가 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 한때 눈이 내리겠고 이후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4도입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외 동해상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낮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토요일 오후에는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